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제 밤에 저녁에 갑자기 RS 선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로 전화가 오셨지 하고 인스타 전화를 와가지고 번호가 있는 사이는 아니어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촬영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힘들어하시는 선수분들한테 인터뷰를 따로 요청드릴 수는 없어서 궁금한 거 많았지만 참고 있었는데 먼저 전화를 주셔가지고 우진님, 사실 팬분들에게 마무리 인사나 감사 인사나 이런 걸 제대로 못 전해드리고 경기장을 떠나고 마지막에 그렇게 경기가 끝나서 너무 죄송해서 꼭 우진님 채널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전화가 오셨고, 그거에 덧붙여서 제가 원래 이번 경기 전에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RS 선수가 미디어 노출 안 되고 최대한 집중해보고 싶다 하셔서 약간 인터뷰를 다음에 하자고 친절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오늘 RS 선수의 부모님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그러면 이렇게 밥터브 형식으로 저희 같이 식사하면서 너무 각 잡고 인터뷰하지 말고 편하게 인터뷰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도 전하고 저희 팬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다 해서 이렇게 파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엄청 각 잡고 하는 인터뷰보다는 그냥 우리가 RS 선수가 어떻게 뭐 운동을 시작했고 이번 매치업에 대해서 왜 이럴 땐 체력이 빠졌고 이런 궁금함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여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RS 선수가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못 드린 거, 그런 거 제가 또 확실히 전하기 위해서 RS 선수의 진심, 팬들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도 제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눈이 왔네요. 오늘은 참고로 월요일입니다. 경기 끝나고 이틀 후인 상황입니다. 엄마도 나오는 거 싫어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저희 엄마가 운영하고 있는 파주 연못 능이백숙가게입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되게 맛집인데 또 아는 사람만 오는 그런 곳이어서 이제 또 우진님이 홍보 잘 해주시면 네. 많이 오겠죠. 네. 평소에 어머니 잘 도와주시나요? 제가 잘 도와드리진 못하죠. 엄마 영업할 때 저는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잘 도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케이지 밖에서의 삶인가요? 예, 그 케이지 밖에서의 삶인데 저도 엄마 가게 거의 지금 감량하고 그랬었어가지고 2달 만에 왔는데 또 막상 먹으니까 지금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엄마의 손맛. 너무 맛있어. 나중에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맛 평가. 진짜 맛있어요. 그쵸, 진짜 맛있죠. 이게 네. 재료 진짜 많이 들어간 게 느껴져요. 그쵸,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리뷰가 가성비라고 엄청 리뷰가 많더라고요. 진짜 맛있다. 네, 많이 드십시오. 네. 저희가 원래 밥을 먹으면서 약간 밥터뷰 형식으로 하려 했는데 예, 그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정신없이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밥을 잘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시킬 겸 이제 인터뷰 시작하는. 네. 또 중요한 거는 소화시키고 또 저희가 후식이 또 있어가지고 네. 또 먹습니다. 예. 또 먹고 감사합니다. 이제 RS 선수가 사실 베일에 아직도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이미지가 사실 강자다, 세다, 남들이 말하는 최강자다 이 정도만 있지, 우리가 사실 김태균이 어떤 사람인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김태균 선수의 인생 스토리도 좀 들어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 경기에 대한 RS 선수의 생각, 그리고 예. 복귀 네네. 이런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김태균 선수는 운동을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일단 유도 선수 생활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기숙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유도가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되게 형편이 어려웠어요. 엄마가 저랑 형 둘을 키웠어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약간 맡겨지다시피, 왜냐면 집에 있으면은 그 당시에 집에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보일러를 못 대가지고 뭐 온돌도 안 되고
여름에 덥고 또 엄마가 일을 하니까 제가 또 제때 때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엄마가 그랬으면 하는 어른들 사이에서 또 있으면서 밥도 잘 먹고 따뜻한 곳에 있고 하길 바라는 마음에 좀 그렇게 갖고, 저도 사실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제 좀 엄마한테 좀 패기치기 싫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초등학교 6학년 때요? 네, 좀 아이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내가 뭐 잘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선수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좀 네. 밤 나오고 잘 곳 있고 이런 곳에서. 네, 이제 좀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 운동선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결심이라기보다는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내가 올림픽 나가서 그 당시엔 제가 올림픽 나가면 저 떼부자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면 우리 엄마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호강시켜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왕 하는 거,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진짜 못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일 밑에 체급인 키로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 체급도 못 갔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몸무게 막 35kg에 키 140, 너무 작은 친구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중학교 2학년 초반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 거의 시합 나가면은 거의 쉽게 이기는 그런 친구, 제가 그냥 쟤 만났네, 아싸,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친구였다가 이제 제가 다른 학교로 유도부를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 이제 유도부가 없어지면서 다른 학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좋은 코치님을 만났어요. 네. 저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피드백도 많이 주시면서 그때 갑자기 엄청 잘해졌던 거죠. 180도로 바뀌면서 갑자기 가자마자 메달 따고 뭐 전국대회 나가서, 그래서 그렇게 다시 또 꿈을 꾸긴 했죠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네.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선발이 됐다고 들었었거든요. 예, 맞아요.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청소년 국가대표 돼서 이제 주니어 세계대회 나가긴 했죠. 근데 8강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쉽게 뭐 메달권은 못 들어가긴 했는데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MMA라는 거를 고등학교 돼서 너무 하고 싶어 했었어요. 주먹이 운다가 그때 막 흥행을 했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나도 이제 유도가 사실 이제 좀 고등학교 들어가서 좀 재미가 없어졌었거든요. 좀 뭔가 흥미가 많이 떨어졌었고, 그러면서 MMA를 보면서 나도 격투기 선수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되게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꿈만 꾼 거죠. 할 수는 없고. 왜냐면 또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잘했어가지고 고등학교를 장학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돈도 안 내고 오히려 장학금 받아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시기였어가지고 제가 운동 그만두면 또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실 게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서 유도 열심히 또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나간 거죠. 그럼 막 유도에 엄청난 열망이 있는 것보단 그냥 네. 환경이 엄청 컸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꿈이 있어서 시작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흥미가 또 금세 또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격투기를 또 꿈꾸게 됐었고 그 당시 그렇게 해서 뭐 성인이 이제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너무 기숙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는 알바 같은 것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었거든요. 친구들이랑 놀아본 적도 없고 막 맛집을 가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성인 돼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직업적으로도 하고 싶은 게 많았고, 그래서 버킷리스트 같이 이제 하고 싶었던 직업들을 이렇게 제일 하기 싫었던 거가 첫 번째, 제일 하고 싶은 거가 맨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맨 밑에가 이제 MMA였어요. 제일 첫 번째는 뭐였나요? 되게 그냥 막 알바 이런 거 많죠. 짜잘짜잘한 거 많았고, 이제 요리가 이제 밑에서 두 번째였고, 그게 이제 맨 밑에가 MMA였던 거죠. 그러면은 MMA 선수로 전환하시기 전에 네. 요리사를 먼저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면 그때 요리사 하면서도 MMA 선수를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때 완전 요리 쪽으로 가겠다 이거였나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네에 일산에서 취미로 일단 MMA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저를 좋아해 주시는 어른분이 계셨거든요. 너 재능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때는 사실
선수의 꿈을 대전이 없었던 이유는 이제 생활고가 힘드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MMA 꿈을 꾸지 못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그 취미 생활마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와서 이제 주방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일하는 곳마다 찾아오셨어요.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으면 여기 오셔서 저를 설득하고, 선수하라고. 네, 넌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고. 드라마 아닌가요 이거? 네. 그쵸. 그리고 저기 가서 일하고 있으면 여기 오셔서 또 너 운동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한 3번째 오셔가지고, 오실 때는 그 체육관 관계자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소개시켜주면서 너 여기 가서 운동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면 하늘에서 내려주신 계시다, 뭐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운동을 시작했죠. 근데 12시간 주방에서 일했거든요, 그 당시에. 12시간, 14시간씩 일하면서 저녁에 1시간, 2시간 운동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출근을 맨날 지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 일을 줄이고, 내가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일을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게 맞다 해서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 조금씩 전환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나이가 진짜 많으세요. 지금 60이 넘으셨을 거예요. 격투계에 계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분이세요. 일반 회원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득하고 계시던 거예요? 네네네. 아직도 좀 은인으로 이렇게 모시시나요? 아니면 가끔씩 제가 이제 김장철 되면 김치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사이긴 합니다. 약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네요. 그쵸. 그분이 없었으면은 뭐 당연히 뭐 요리사라는 직업도 좋은데 이렇게 남들한테, 팬분들한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없었겠죠. 그분이 아니셨으면. 근데 진짜 그분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진짜 운동 진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진짜 커요. 제가 격투기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긴 해요. 저도 감사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약간 이거 보시면서 네. 감사한 마음을 똑같이 느끼시지 않을까 진짜 싶은데.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격투기 선수가 되셨습니다. 사실 녹록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어땠나요? 이렇게 사실 또 거길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제가 격투기 선수를 꼭 해야지 이런 마음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불확실성이 컸으니까 내가 이걸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컸는데, 그냥 거기 이제 관장님께서 야, 아마추어 있는데 나가볼래? 그래서 뭐 하고는 싶었으니까 예. 그래서 쉽게 이기고, 또 나가볼래? 예. 해서 나갔는데 쉽게 이기고, 야, 프로 시합 왔는데 너 해라. 그래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긴 거죠. 쉽게 이겼나요? 네, 좀 쉽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 프로 선수네? 이런 게 되면서 프로의 꿈을 갑자기 꾸게 된 거죠. 원래는 그때까지만 해도는, 일전 때까지만 해도는 그렇게 막 그렇게 욕심 있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프로의 맛을 한번 보니까 나 이거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엄청 커졌죠, 갑자기. 그러면 생활고는 어떻게 또 따로 채우셨어요? 제가 그것도 제 와이프한테 고마운 일인데 용돈을 많이 줬어요, 저한테. 네, 운동 열심히 하라고, 꿈꾸라고. 네, 그래서 생활고가 있었지만 와이프 덕에 없었던 거죠, 사실. 그렇게 돼서. 그쵸, 막 누군가에게 이렇게 용돈을 주면서까지 어린 나이인데 그죠, 많이 어렵죠. 되게 어려운 일이죠. 23 이랬으니까. 그 나이에 네, 많이 진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일단 맞아요. 제 인생을 바쳐야죠. 진짜 네. 블랙컴뱃에서 또 열심히 더 뛰셔야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선수 생활이 되게 탄탄하게 올라갔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뛸 수 없는 브레이브도 뛰고 PFL도 뛰고 되게 좋은 단체들 많이 뛰셨는데, 네. 이제 블랙컴뱃에 오게 된 계기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PFL이 사실 세계 2등 단체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고, 네. 화이트머니도 크고, 거기서 있었으면 아무런 손해가 없잖아요. 사실 명예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이동하게 된 계기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PFL이 메이저 단체잖아요. 근데 PFL을 가게 됐고, 가서 경기를 뛰는데 외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되게 많이 외로웠어요. 물론
당연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응원해 주시는 되게 많았지만 뭔가 타지에 가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응원을 많이 받았지만 뭔가 혼자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외롭고 그리고 뭐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많이 쓸쓸하고 우울하고 외롭다? 뭐 그리고 나서 좀 뭔가 좀 더 표현해보고 싶은데 좀 말하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이 좀 크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가 끝나고 이제 토너먼트 계약이 끝나고 이제 재계약을 얘기를 오고 가고 하는 중에 이제 검정님께서 장문의 카톡이 오셨었어요. 오. 그 타이밍에 머릿속에 고민이 있을 타이밍에 그 장문의 카톡이 오셨고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저를 검정님이 되게 많이 설득을 하셨었어요. 뭐 이제 진짜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과정에서 뭐 블랙컴백 안 오세요? 또 지나치면 블랙컴백 안 오세요? 계속 그러시다가 크게 3번이 있었어요. 제대로 저를 설득할 때가. 근데 이제 그 3번째가 그 PFA 계약 끝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저를 MMA를 시작하게 만들어줬던 분. 그 은사님. 네, 은사님. 그분이 저를 3번째 꼬셨잖아요. 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검정님이 3번째 저를 그렇게까지 크게 설득을 했을 때 아, 이것 또한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회다. 이거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또 검정님의 장문의 설득이 있었고 거기에 또 마음이 움직였죠. 근데 또 그 은사님이 안 계셨으면 그 과정이 없었으면 또 블랙컴뱃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섞인 거죠. 사실 제 감정이 많이 이렇게 섞여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래 이거는 하늘에서 주신 기회고 내가 여기에 몸을 담가야 되는 게 맞나 보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블랙컴뱃에 입성하게 된 거죠. 예. 타단체 뛰실 때 네. 되게 외롭고 이런 걸 느끼셨다 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네네네. 근데 그게 블랙컴뱃 짐으로 옮기시면서 주변 동료들이 더 사랑을 받고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거든요. 뭐 없지 않아 있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성웅이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수영이 뭐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블랙컴뱃 선수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근데 저는 항상 기억에 안 남는 선수니까 뭐 아무리 메이저를 뛰고 있어도 아무도 몰라주는 혼자 그냥 가수가 그냥 집에서 혼자 노래 열심히 부르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요? 아, 대중들이 알아봐주고 그러는 가수가 되고 싶을 텐데 모든 가수들이 근데 그냥 녹음실에서 녹음만 하는 가수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 당시에 PFL 재계약 시즌에 네. 사실 블랙컴뱃이랑 PFL이랑 이렇게 동시에 오퍼가 왔지만 타단체 오퍼가 또 온 게 있었나요? 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다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아, 뭐 어차피 거기 가나요? 뭐 거기 가봤자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외롭고 이런. 네,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 뭐 당연히 뭐 눈길조차 가진 않았죠. 그리고 사실 타단체 간다고 해도 저를 그렇게 관심 있게 봐주지 않아요. 근데 검정 대표님은 달랐죠. 저를 위해서 움직여 주셨잖아요. 저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 주시고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잖아요. 저의 중심에 맞춰서 그런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관심 받고 이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 움직여 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심을 보았으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진심이죠. 진심. 네, 진심.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셨고 진심으로 믿어주셨고 그게 너무 저의 마음이 진짜 거기서 많이 동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제가 F여가지고 MBTI가 네. 약간 이야기에 젖어들고 있는데 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도 여쭤봐야 돼서 아 예. 사실 이게 막 심적인 것도 있지만 네네.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돈적인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게 PFL인 당연히 파이트머니가 높았을 거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근데 미디어데이인가 그때 인터뷰 때 네네네. PFL보다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블랙컴에서. 맞아요. 그때 검장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셔가는 건데
당연히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절대적인 그 액수가 만약에 미국 가서 쓰는 돈 제외하고 따진 게 아니라 네.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더 많은. 예, 맞아요. 오. 네, 그래서 뭐 사실 그것도 없잖아요. 블랙컴뱃에서 영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예. 저는 그것도 진심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의 일부 중 하나. 예. 네. 그리고 당연히 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죠.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이번 경기 이야기 쪽으로 한번 넘어가보요. 예. 물 한 잔 한번 드시고 하시겠어요? 예. 이번 대회에 진짜 압도적인 관심을 받았어요. 맞아요. 다른 매치업에 비해서 그쵸.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게 인스타 좋아요 수가 남들보다 다 2배 이상은 높았고 댓글도 2배가 높았고 네. 가장 이때까지 역대 조회수를 넘었고 네, 근데 그 네. 인기가 체감이 확실하게 되시나요? 엄청 많이 됐죠. 진짜 뭐 연락, DM 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물론 진짜 다 답장을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다 보니까 진짜 죄송해요.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또 그런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 경기 끝나고 물론 우진님께서 저한테 먼저 경기 전에 인터뷰 가능하시냐고 했지만 저는 좀 경기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끝나고 요청을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기 끝나자마자 또 우진님한테 맞아요. 바로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팬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해서 또 먼저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정신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네. 자, 영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저희의 메인은 사실 이번 경기 얘기인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게 가장 메인인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랙컴뱃에서 인기를 확실히 체감하셨다 했는데 네. 스폰서적인 부분을 네. 해외 단체에서 뛸 땐 못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네. 블랙컴뱃 뛰고는 좀 많이 나아지셨나요, 상황이? 이게 사실 스폰서 연락이 오시긴 했어요. 뭐 이제 팀복 안 만드시나요? 뭐 이렇게 또 연락 오고 저희 후원해드리고 싶다고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시긴 했는데 사실 너무 빅 이벤트고 저로 시작되는 느낌이 강했다 보니까 좀 너무 경기에만 진짜 딱 집중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져버리면은 전부 다 이상해지는 그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다른 거에 너무 정신을 팔고 싶지 않았어가지고 그런 분들 연락 온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일단 끝나고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양해도 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담감이 네. 저희는 입장할 때도 느껴졌어요. 표정이 네. 평소 경기랑 입장할 때 아예 달랐거든요. 네네. 부담감이 많이 크셨나요? 사실 없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이상한 사람인 거죠. 왜냐면 이게 사실 등장할 때 울었어요. 근데 티를 안 냈어요. 또 울면은 또 막 이게 또 호흡도 꼬이니까 어떻게든 좀 참으려고 했고 이게 그랬습니다. 네. 감정은 어떤 요소들 때문에 좀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게 막 너무 크잖아요. 아레나 장난 아닌데 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울려고 했는데 계속 백스테이지 때부터 절대 울지 말자, 절대 울지 말자. 눈물 날 것 같지만 울지 말자. 막 이런 마음가짐 하고 들어갔는데도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흘리신 건 아예 몰랐네요. 제가 경기를 몇 번이고 돌려봤었는데 네. 티는 안 났다. 그 표정이 그러면은 억지로 웃은 거죠. 그래서 더 그랬구나. 네, 억지로 웃으려고 했죠. 그럼 이제 경기 성사가 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울프킹 오퍼를 처음부터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약을 먼저 하고 오퍼를 따로 받으셨나요? 오퍼를 먼저 받고 계약서를 쓴 거죠. 울프킹 선수랑 붙어라라고 했을 때 감정은 어떠셨어요? 생각은 어떠셨어요? 일단 그냥 울프킹이라는 선수를 떠나서 내가 굳이 PFL이나 뭐 이런 큰 뭐 외국 단체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강자들하고 여기서 싸울 수 있구나라는 그게 저한테 좀 컸어요. 저는 좀 저의 강함을 좀 더 증명해보고 싶고 제가 지더라도 좀 내가 얼만큼 강한지를 항상 궁금해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블랙컴뱃에서도 내가 느껴볼 수 있구나. 이런 또 강한 선수들이랑 하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좀 더 컸어요. 울프킹이라는 사람을 떠나서. 아, 네.
사실 이전 국내 단체에서는 그렇게 강한 선수들을 데려올 사실 자금도 부족하고 힘도 그쵸. 부족하니까. 네. 근데 이젠 그게 되니까 네. 더 구미가 땡기고 그런 것도 있으셨겠네요. 맞아요. 네. 그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레스 선수께서 진짜 잘하는 선수라고 지금 울프킹을 인정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미디어데이나 그냥 인베디드나 이런 데서는 네. 죽일 수 있으면 죽이겠다. 아, 예. 너 못해. 약간 네.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요. 이제 그것도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큰데, 아, 큰가요? 예, 이게 네. 사실 그런 모습이 제 성격이랑 많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좀 많이 어색해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메인 이벤트고 저로 시작되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냥 도사인 것처럼 무도인인 것처럼 이렇게 저는 시합밖에 모릅니다 이러면 팬들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좀 많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사랑을 또 많이 받고 있는데 오피셜 뜨자마자 너무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분들한테 좀 더 피를 끓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심장 더 두근두근 막 긴장감. 그래서 이게 울프킹한테도 그 기자회견 하는 날 그냥 뒤에서 뭐 얘기 나눴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재미없게 안 하고 우리 좀 재밌게 해보자.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너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있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재밌게 이어나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와서 좀 재밌게 풀어낸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 너무 기분 나빠하던데. 근데 진짜로 기분이 나쁘긴 했나 봐요. 저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많이 기분 나빠하는 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또 끝나고 나서도 울프킹하고 또 얘기 나눴어요. 그래서 뭐 서로 막 너 너무 말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미안해 좀 재밌게 할라 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즐겁게 또 회포 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또 그런 거였죠. 근데 좀 저도 하면서 많이 어색했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또 많은 팬분들이 좀 많이 재밌어 했던 것 같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훨씬 몰입했던 요소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예. 네. 팬의 입장에서 네. 그런 거 덕분에 네. 울프킹이 그렇게 화난 모습을 저희는 처음 봤으니까 예. 훨씬 재밌었고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팬분들이 그런 거를 또 더 재밌게 봐주시는 마음으로 봐주길 바란 마음에 또 없는 성격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제가 좀 팬들을 위해서 좀 제가 아닌 다른 모습이 나오더라도 오해 마시고 그냥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들지 않은 선에서 해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기이기도 한데 실개체랑 때는 진짜 살벌했거든요. 서로 턱이 맞아. 그게 저도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원래 감량하고 수분 다 빼면 진짜 예민하거든요. 사람이 진짜 기운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냥 앉아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어깨를 진짜 세게 때리고 간 거예요. 저 그냥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걔가 뒤에서 오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탁 때리고 가는데 기분이 많이 나쁘긴 했어요. 근데 원래 그냥 저기 나라 친구들이 저런 스타일이라고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 울프킹 나름의 루틴인 것 같더라고요. 약간 기죽이는 느낌. 그리고 재웅이 형 개체량 할 때도 사실 개체는 자기가 실패해놓고 뒤통수 잡아 당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쟤는 저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루틴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에서만큼은 좀 기가 죽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연기 반 진심 반으로 좀 제가 봤는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제 행동이. 그래요? 그래요? 어깨 잡고 이렇게 흔들었는데 뭐 이상하게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영상 보는데 이거 좀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 조회수도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연기 잘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팬분들은 좀 막 이거 미쳤다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잘했다 막 관심 많이 가져주시니까 또 잘하긴 했네 약간 이런 속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또 그냥 또 뒤에 가서 울프킹이랑 또 인사했어요. 우리 쇼였지? 이러면서 같이 그래 괜찮아 막 이렇게 했어요 서로. 그래요? 네. 저희는 뭐 제가 팬의 입장을 다 대변할 수 없지만 네. 감사했던 게 그 울프킹이 투신 때도 뭔가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저도 좋지는 않았거든요. 한국 선수들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항상 예. 말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네. 블랙컴뱃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네. 한국 선수들은 뭔가 약하다고 느껴요. 왜냐면 그죠. 인터뷰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울프킹이 한국 단체 가서 한국 선수랑 싸우는 것도 좋지만 강한 다른 사람들이랑도 싸워보고 싶다. 아니 그럼 한국인이 약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레스 선수 같은 강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진짜. 예. 자존심이 상한 거죠 저희가. 아, 예, 그렇죠. 이제 경기 작전과 복귀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작전은 1라운드 때 흐름이 3라운드 때까지 갔었어야 되는 게 작전이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많이 느꼈던 게 체력 이슈 이렇게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핑계같이 들릴 것 같아서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제가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어디서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시합 준비 기간에 계속 설사를 해서 아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이제 한 2주 내내 설사하면 설사 계속하면 몸살 나잖아요. 그러니까 몸살 계속 있고 병원에서 계속 링거 맞고 수액 맞고 그러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운동을 거의 못 하다시피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만성장염이라고 소장 뭐 이렇게 되면 뭐 소장부터 시작해서 싹 다 염증이래요 장이.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또 그때 더 고민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원래 이번 넘버링 일정이 1월 초였거든요. 원래 제가 처음에 알았을 때는 만약에 1월 초였으면 절대 시합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너무 안 좋은 컨디션이었는데 근데 다행히도 이제 1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셔서 아 이거는 그래도 준비할 수 있겠다 열심히 해보자 했는데 이제 원래 장이 안 좋으면 감량도 잘 안 되거든요. 힘들고 그리고 장이 안 좋으니까 소화기관도 잘 안 좋아서 그런지 몸이 계속 불더라고요. 막 이렇게 뭔가 대사가 잘 안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이번 감량 시작할 때 몸무게가 80kg였어요. 장염이 딱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가 80kg였고 그때부터 감량을 시작했는데 진짜 몸무게가 너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고 하는 마음에 관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거 뭐 안 할 수는 없고 경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진짜 정 안 되면 계약 체중이나 라이트급에서 싸워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도 관장님께서 그래 일단 알겠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봐라 일단. 왜냐면 너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는데 너가 그렇게 해버리면 좀 참 이렇게 좀 안 좋지 않겠냐. 팬분들이 너를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는데 실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가 좀 노력을 많이 해봐라. 일단은 될 때까지 해보자. 해서 될 때까지 한 거죠. 결국에 그래서 체중을 겨우겨우 맞췄고 노력 많이 했는데 이번에 좀 그랬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감량할 때도 진짜 너무 힘들었고 운동도 잘 안 되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그게 체력의 이슈 중에 좀 크게 왔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그 1라운드 텐션이 3라운드까지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원래 저의 몸 상태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울프킹처럼 실패하고 싶진 않았어요. 대체 실패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또 첫 데뷔전인데 그런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를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뭐 핑계면 핑계인데 뭐 핑계면 핑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고 근데 다음번에는 이런 일 없어서 무조건 없다. 사실 1라운드 흐름 저는 진짜 3라운드까지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있어요. 다음 경기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경기가 바로 울프킹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경기 정도는 뭐 누구랑 해서 증명을 해서 다시 전 타이틀전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다시 울프킹이랑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 1라운드부터 3라운드 복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네, 작전이나 이런 거 몸 상태는 이렇게 들어서 안 좋은 거는 다 저희가 이해를 할 것 같고 1라운드부터 한번 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예. 1라운드. 네. 평소에는 스텝을 좀 가볍게 밟으시면서 인앤아웃이 되게 장점이셨어요. 네. 근데 이번 경기는 좀 굳어있는 느낌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유가 따로 있으셨나요? 뭐 굳어 있다기보다 저도 잘은 생각은 안 나긴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일단 몸을 한번 섞어보자. 분명히 걔가 몸싸움을 할 거였고
서커 보면 어느 정도의 느낌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상 서커 보니까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스킬적으로 절대 얘한테 밀릴 그건 없겠구나라는 걸 한번 리커버리해서 일어났을 때 많이 느꼈어서 오히려 그때는 또 제가 눌러놓고 뭐 백초크도 잡을 뻔하고 마운트 타고 그렇게 했던 게 어찌 보면 그게 순수 실력 그 당시에 딱 나왔던 거고 일어나서 저한테 맞고 또 그러기까지 왔고 그래서 1라운드 흐름은 이제 생각했던 대로 어느 정도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힘 차이는 어땠나요? 딱 클렌치 아니, 상황. 힘도 할만했어요. 붙었을 때 부딪혀 볼만했고 충분히 이겨볼만 했죠. 뒷손에 울프킹이 처음에 제대로 걸리고 네. 그 다음 연타에서 가다가 니킥에서 완전히 갔거든요. 아 맞아, 이게 제가 진짜 얘기해요. 이거는 생생하게 기억나요. 경기 중에 생각이 뭐 어떤 거였냐면 니킥 딱 꽂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제가 사커킥이 있는 경기를 처음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 보자마자 탁 찼으면은 100% 이거 맞고 가는 건데 딱 떨어질 때 아 사커킥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좀 안 들어가는 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그때 이게 좀 내가 익숙했더라면 그냥 바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하면서도 아차 싶었어요. 그 순간에는 경기 중에도. 1라운드에는 진짜 압도적이었다고 봐요. 타격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적중하셨고 네. 서로 허리 후리기도 맞받아치고 난리도 네,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1라운드를 10대 8을 줘도 되지 않냐. 피니시 직전까지 갔는데 그런 얘기도 사실 있더라고요. 제가 울프킹한테 한 번 크게 넘어간 거 말고는 제가 완전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10대 9는 조금 진짜 그냥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서운한 느낌. 지금 생각해도 많이 서운하죠. 네,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라운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확실하게 끝내지 못한 이유는 사커킥에 대한 뇌 회전이 느려져서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겠네요. 이번 맞아요. 2라운드로 넘어왔습니다. 네. 1라운드에 타격이 되게 잘 먹혔어요. 네. 그러면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2라운드에는 유독 중앙을 계속 내주시면서 오히려 압박을 당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기다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나요? 왜냐면 1라운드에는 들어가시면서 꽂는 펀치들이 잘 꽂혔다고 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2라운드 때 1라운드 끝나고 이랬던 적은 또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몸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에너지 레벨이 그게 좀 이런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했던 게 좀 몸에 데미지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중 텐션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 그냥 판단에는 이런 카운터 펀치를 노리면 또 될 수도 있겠다. 좀 체력 채우면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9라운드 끌려가서 뭐 2라운드에 뭐 완벽하게 뺏겼다고 생각하긴 해요. 염증 수치 이런 것 때문에 확 다운됐나 보네요. 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체력은 없진 않았어요. 근데 몸이 좀 꼬이더라고요. 바디 배터리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적으로는 진짜 괜찮았는데 몸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이 퀭해지셨더라고요. 2라운드 시작할 때 보니까. 맞아요. 좀 그때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2라운드에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체력이 빠져서 뭔가 바디 배터리가 나가서 동작이 엄청 커졌어요. 타격이. 그 상태에서 좀 울프킹이 그래플링으로 들어오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좀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그 순간에는 직선 스트레이트 공격성이 제가 체력이 없다 보니 지금 배터리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분명히 임팩트가 강한 공격을 내지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걔는 또 그냥 맞으면서 들어오는 애니까 한 대 맞더라도 그냥 싸잡고 할 수 있다라고 그 순간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위협적인 공격 왜냐면 1라운드에 좀 맞고 떨어진 게 있으니까 큰 주먹을 좀 던져줘야 얘가 쉽게 또 들어올 수 없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크게 그러다가 진짜 들어오면 진짜 크게 또 때리고 그래서 좀 맞춰야지라는 느낌보다는 들어오면 너 이렇게 맞고 기절할 수 있어 라는 걸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2라운드에 사실 눌려 있어서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하나씩 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3라운드 들어가기 전 세컨에서 작전 요청한 건 뭐였나요? 지금 뭐 직선 공격하면서 짤짤이 주면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플링에서도 너가 약하지 않고 타격적인 면에서 너가 훨씬 잘하고 있으니 지금 쟤도 지쳐 있으니까 좀 공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점수를 따가는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몰라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서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3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이때도 체력 상태는 마찬가지로 뭔가 안 아니, 좋은데 오히려 3라운드 되니까 괜찮았었어요. 조금. 좀 2라운드 때 그냥 사실 쉰 거죠. 백 잡힌 상태로 가만히 있었으니까 좀 회복을 좀 어느 정도 된 상태였었어서 3라운드 때 좀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한 라운드씩 가져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운영적으로 좀 풀어내야 된다. 이건 막 싸우면 질 수도 있는 그림 나온다라고. 왜냐면 걔가 어느 정도 지쳐 있는지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운영적으로 풀었고 저는 운영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오히려 훅으로 그로기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타격 점수가 높잖아요. 그냥 짤짤이도 아니었고 분명히 흔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큰 주먹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흐름상 이기고 있다고 저는 거의 이제 확신을 더 퍼센트를 찌면은 좀 더 이기고 있다는 확신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넘어갔다가 바로 리커버리 해서 또 오히려 되려 제가 백을 잡을 수 있는 그림도 만들어냈고, 그러고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상황 자체도 내가 이겼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팬의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사실 울프킹이 이겼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3라운드 1라운드 아레스, 2라운드 울프킹, 3라운드 울프킹. 네. 근데 제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그레시브가 울프킹이 확실히 더 크긴 했어요. 계속 압박한다거나. 근데 3라운드 때도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케이지에 먼저 밀어놓고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빼지만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이제 또 우진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좀 지쳐 보이고 네네. 걔는 좀 안 지쳐 보이고 그게 있는데, 사실 그게 점수 반영이 되진 않잖아요. 사실 저는 원래 좀 그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싸우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좀 힘 빼고 부드럽게 움직이려고 하는 타입이고, 울프킹은 반대로 단단하게 폭발력 있게 싸우는 스타일이고, 그냥 스타일이 다른 것 뿐인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좀 점수 반영이 됐다면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이트 디아즈는 시작부터 지쳐있는 선수인 거거든요. 아,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좀 점수제도에 들어갔다면 사실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중들이 제가 직관하면서 보고 또 네. 리뷰로 돌려본 결과 뭔가 딱 보면은 어그레시브가 울프킹이 더 있어 보이긴 했어요. 그 영상을 보고. 근데 네. 타격은 또 정타라고 하죠. 네네. 그거는 2대 이상은 아레스 선수가 더 많이 맞췄고, 네. 그리고 그 체크훅에 휘청거리는 모습이었죠. 네. 그 부분도 나왔었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봐도 어느 정도 그랬었는데 비등비등 그냥 했어요. 맞아요. 한 마지막 1분 남았을 때까지도 비등비등 했는데 네. 뽑혀서 테이크다운을 당한 게 임팩트가 커서 또 판정이 10대 9로 그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울프킹이 이긴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이 임팩트가 큰 것 같죠? 마지막에 네, 테이크다운. 저도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시선이 다 다르니까 누가 봤을 때 졌을 수도 있고 이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제가 인터뷰 때 제가 이겼다고 제가 손을 든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한 건 맞아요. 비등비등했고 누구 입에서는 누가 이겼고 누구 입에서 누가 이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저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가장 원하는 건 바로 2차전 하는 게 가장 원하는 거긴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저의 입장인 거고 대회사 입장 다르고 하니까 또 울프킹도 해줘야 하는 거고, 일단은 저를 또 증명을 해서 다음 경기에는 그런 얘기가 절대 나올 수 없게끔 진짜 1라운드에
매 순간 피니시를 뭐 모르겠어요. 그냥 에이, 쟤 그냥 아예 안 되네. 쟤 껌이네. 아레스 그때 몸 안 좋았던 거 맞네. 아,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맞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끔 그냥 일말의 토시도 없고 진짜 그냥 1라운드 제가 그날 보여줬던 1라운드의 모습을 뭐 5라운드, 10라운드 경기가 있더라도 그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이제는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스스로에게 아쉬웠던 부분들도 다 캐치를 하신 거죠. 아 그렇죠. 그럼요. 그것도 캐치하고 체력 문제도 몸 상태가 또 그랬고 이제 다음 경기부터는 진짜 차이를 보여주겠다고 오히려 이번 패배가 더 선수로서 마인드를 다져준 그것도 그런데 또 이것도 있어요. 사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경기 준비하면서 등장할 때부터 과정부터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버리니까 사실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와주시는 분들의 안에서 경기를 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냥 막 뭉클하고 지금 생각해도 뭉클하고 감사하고 근데 이런 분들 앞에서 내가 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약간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근데 다 핑계예요. 다 핑계예요. 그냥 요번에 경험했다 생각하고 이번 경험의 토대로 이런 제 부족했던 모습들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력 말고 나의 감정, 나의 멘탈, 나의 투지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그냥 단 0.1%라도 부족하지 않게끔 준비를 해서 다음 경기 때 꼭 2차전에서는 무조건 그냥 압살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은 핑계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나중에는 이게 핑계가 아닌 때문이었다는 이유라는 걸 증명해 주시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컴뱃이 좋은 게 지금도 생각하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사실 해외에서 한 경기 지잖아요. 다음 인생의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뭔가 불안해요. 다음 경기 할 때 불안하고 나 퇴출당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많은 인생의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블랙컴뱃은 다시 제가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서 저만 이기고 저만 잘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나만 잘하면 된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졌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너무 멋있었다. 내 인생 경기였다. 저 때문에 인생 살아갈 맛이 난다. 뭐 이런 말도 해주시고 너무 좋죠. 그래서 슬프지가 않아요. 졌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왜 슬퍼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그냥 다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레스 선수 관련해서 사실 경기 끝나고 많이 감정적인 면도 이해를 하지만 인터뷰에서 심판분들을 비판하는 모습에 실망한 팬분들이 꽤 계세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모습에 실망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울프킹 승이라고 그 연기를 봤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다 해체하고 까놓고 보면 또 아레스 선수 승인 사람이 많다고 요즘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 끝난 당시에는 이제 표면적인 것만 봐서는 또 울프킹이 어그레시브하고 해서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인터뷰 관련해서 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저는 제가 이겼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세컨 측에서도 이거 그러니까 제일 안 좋게 보는 그림이 연장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를 나눈 상태였었어요. 저도 제가 이겼다고 생각을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었고 그리고 블랙컴뱃 룰상 점수 제도를 생각해 봤을 때도 이건 내가 이긴 게 맞겠다라고 좀 확신을 거의 가진 상태였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짤도 돌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손 들고 했던 게 좀 재밌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블랙컴뱃이 승자 선언을 할 때 저는 닉네임을 먼저 불러주는 걸로 기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근데 듣자마자 아레스, 걔는 울프킹이니까 글자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듣자마자 나구나 하고 저도 좋아했는데 아딜렛 이렇길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황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전 줄 알고 순간
제가 그렇게 손을 들어서 좋아했던 순간이었고, 근데 그 순간에는 저도 되게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심판분들이 공정성을 갖고 물론 했겠죠. 근데 그 순간에는 제가 너무 이겼다고 확신을 했던 순간이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안 좋은 언행을 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너무 대놓고 심판분들한테 너무 뭐라 했던 것 같고. 네, 지금 집에 와서 또 하루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실 텐데 제가 조금 비판 아닌 비판하는 듯한 말을 했던 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그거는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압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얘기할 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다음 경기 때는 뭐 판정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압도적인 모습으로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사실 울프킹과 아레스 선수의 실력 자체가 사실 이 정도 레벨 올라가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차이 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싸움이었고 엎치락 뒤치락 해서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판정 관련해서. 사람들끼리도 지금 많이 갈리니까. 그리고 저는 울프킹 선수 절대 얕보진 않았어요. 정말 강한 선수라고 생각했고 그냥 인터뷰할 때 그냥 재미삼아 재미있게 팬분들을 위해서 했던 거지 절대 그 선수를 비하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체크메이트 선수 인스타 보니까 네. 엄청 길게 아레스 선수가 이긴 거라고 항의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진짜요? 그래서 내 팀장이어서도 아니고 유라시아 편에 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데미지가 우선이고 이건데 그렇게 왜 이런 판정이 나왔느냐 대체. 그리고 항의문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감사하긴 근데 하네요. 제가 듣기로는 네.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뭐 조 네. 감독님, 검정 대표님, 뚱 관장님 이런 분들은 다 아레스 선수 승이라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맞아요. 이것도 있었던 게 경기 끝나고 이제 대기실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대기실에 라이브로 TV로 다 틀어주세요. TV로 이렇게 방마다 다 있어요. 라이브로 나오는데 저 그냥 가자마자 모든 분들이 나는 너가 무조건 이긴 거로 봤는데 너가 왜 졌냐? 다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브라질 선수들도 그랬다고. 맞아요. 브라질 선수들도 그냥 대기실에서 만난 건 아닌데 브라질 선수들 그냥 호텔 로비에서 이제 나올 때 브라질 선수들이 있길래 그냥 인사했는데 나는 너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다. 난 너가 이겼다고 생각한다. 다 모든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진짜 빈말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말로 코치진들도 다 저한테 브라질 코치진 선수들도 저한테 와가지고 난 너가 이겼다고 생각한다. 진짜다.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 말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역 선수들도 코치진들도 모두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제 생각이 더 맞구나라고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아레스 선수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다음에 더 잘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보여주셨으니까 네. 다음 경기 얘기도 살짝 나눠볼게요. 네. 복귀 언제 가능하십니까? 그냥 저는 다음 경기 주시면 바로 합니다. 지금 몸 괜찮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 시합을 아무리 빨리 끝내고 적게 뭐 오래 했어도 한 1, 2주 정도는 몸을 회복을 하고 복귀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 내가 느꼈을 땐 데미지가 없을 수 있지만 내상의 느낌은 또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 부상을 저는 좀 자주 입더라고요. 경기 끝나자마자 복귀를 할 때. 그래서 한 1, 2주 정도는 그냥 좀 그동안 먹고 싶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먹고 잘 마음 수리고 마인드 컨트롤 좀 하고 차분하게 만들어 놓고 1, 2주 뒤에 또 다시 불태워야죠. 그러면 큰 부상은 표면적인 부상은 없고 네. 복귀는 가능하다. 그럼 원하는 상대가 있으신가요? 뭐 원하는 상대라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시라소니 선수가 챔피언이고 최근 도전자가 락스톤이었고 하니까 락스톤이랑 하는 그림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누가 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락스톤이랑 하고 저는 타이틀전 안 줘도 돼요. 그냥 울프킹만 주세요. 네, 근데 바로 울프킹 주면 진짜 베스트고 타이틀전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전 증명할 테니까. 네. 로드 투 울프킹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 대회 때 사실 좀 막 너무
신격화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셨는데 저는 도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가. 네, 블랙컴뱃에 처음 들어가는 거였고 그리고 울프킹은 이미 좀 개최 실패했지만 좋은 그림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도전자 입장으로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사실 이게 메인인데요. 아,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잘 못 전하셔서 오늘 이렇게 시작된 건데 네. 저희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인생 스토리도 물어보고 한 건데 좀 생각해두신 감사 인사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락이 되게 많이 왔어요. 지인분들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뭐 운동했던 친구들 뭐 연락 되게 많이 오고 뭐 연락이라고 해봤자 인스타 DM 오거나 카톡 오는 건데 왜냐면 제가 시합 준비하니까 좀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저도 글 몇 자로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글 몇 자가 사실 제 마음이 다 전달이 됐을까? 너무 감사한데 이거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지? 이런 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안한데 이거를 제가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한 분 한 분 한 분께 전달을 드리지 못하지만 제 이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진짜 우진님께 이렇게 연락을 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브레이브 타이틀전 할 때 그 당시엔 제가 무패 파이터였어요. 근데 그리고 타이틀전이었는데 가장 후회되는 순간 중 하나예요. 제 삶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 중 하나인데 제가 그 당시에 막 공항 직원분이 저한테 막 저 응원한다고 호텔 찾아와 주시고 저 외지인인데 바레인 분께서 그리고 막 또 향수 선물해주고 막 티셔츠에 제 얼굴 넣어서 갖다 주시고 바레인에 있는데 바레인 분이 막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 당시에 경기 끝나고 제가 제 감정에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맞아 그때 경기장에도 바레인에 사시는 한국 분들도 오셔서 응원해 주셨거든요 타이틀전에. 근데 제가 졌다는 이유만으로 제 감정에 빠져서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 먼 길 타지에서 저를 알아봐 주시고 와주신 분인데 그게 너무 후회스러워서 이번에는 내가 진 건 진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저는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위로를 못 해 주잖아요. 위로. 네. 위로를 또 받은 만큼 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놀라 했는데. 진짜 마음고생이 개인적인 일로도 힘들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도 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뭐 웃으면서 해야겠네요. 눈물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들은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분들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물론 저도 세컨을 많이 봐본 입장에서 저도 속상한데 제가 뭐 성웅이 수영이 뭐 이렇게 세컨 보지만 막 성웅이 세컨 보다가도 세컨 안 보더라도 동료가 지면은 저도 같이 속상하고 슬픈데 그분들도 그런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았으면 저도 그분들한테 위로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위로해주고 싶어서 네.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응원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응원하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그냥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그냥 행복하게 사시고 행복하게 운동하시고 그냥
그런 모습 보여주신 게 저희에게는 훨씬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말 꼭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이제 일부러 경기 끝나고 저도 블랙컴뱃 많이 갔었으니까 아레나 일부러 티켓 부스로 갔어요. 저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가서 이제 사인하고 사진 찍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거의 2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제 친구들, 지인, 체육관 회원님들, MMA 빌리지 회원님들, 그리고 저 운동했을 때 동생들, 뭐 동기들 이렇게 해서 진짜 거의 한 30명 있었는데 끝까지 저를 기다려주더라고요. 사진 찍고 이런 거 다. 예, 오히려 힘들지 않냐고 물 사가지고 물 마시면서 하라고 챙겨주고 그런 것들도 너무 고맙고. 주변에 좋은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좌절 안 하고 다시 열심히 해야죠. 그분들한테 또 즐거움을 줘야죠. 요번엔 슬픔만 줘서 즐거움을 준다고 해야죠. 이제 또 열심히 해야죠. 아, 절대 슬픔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그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면서 저한테 사진 찍고 가주신 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네. 그리고 또 저 아주 또 많이 와줬다 했잖아요. 지인분들이, 친구들 다. 끝나고 제가 감사해서 대접하려고 저녁 늦은 시간이어서 체육관에서, 저 빌리지 체육관에서 같이 제가 좀 대접하고 싶어서 뭐 늦은 시간이라 뭐 사드릴 거 배달시켜가지고 음식 대접하려고 했는데 먼저들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이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다 못 먹어가지고 지금 며칠째 배달 음식 그거 쌓아둔 거 먹고 있고, 그리고 소소하게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크게 후원해 주시는 분도 많았는데 그분들 덕에 요번 시합 준비도 그래서 잘했어요. 제가 또 집에 욕조가 없어요. 근데 수분 감량을 해야 되는데 욕조가 필요한데 그렇게 후원해 주신 돈으로 욕조도 하나 사서 수분 감량도 하고, 네, 또 이제 또 시합 끝났으니까 그 돈으로 또 와이프한테 제가 용돈 받았었거든요. 근데 후원 받은 돈으로 눈치 안 보고 또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뭐 꼭 이기도록 할게요. 네. 네. 참 이번 영상으로 많은 것들이 전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네. 우리가 지금 뭐 뜨거운 거는 뭐 판정이 뭐다 이런 거지만 사실 네. 감사함과 앞으로의 다짐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감사해요. 저 뭐 한 번도 블랙컴 떼본 적도 없고 한데 메인 카드 만들어주신 대표님도 감사하고 또 그냥 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거 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경기 네. 압도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예. 마시고 그냥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아프지 마시고 그런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리고 식사 또 맛있게 또 드시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네, 또 맛있게. 아, 그리고 이거 아 예. 제가 저점일 때부터 브레이브 뛸 때 아무도 저 모를 때 항상 옷 이쁘게 입고 다니라고 후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네, 오. 협찬이죠. 협찬 잘해 주시죠. 지금 입고 있는 옷인데 제가 이거 또 우진님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여기 눈물 흘리시는 와중에 이 옷도 저가 또 감사 인사를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까. 아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 그래서 잘 입으시고.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아리스 선수가 그 외롭던 시절부터 팬이어서 응원해 주신 그분. 아, 맞아요. 네. 제가 또 입고 영상 찍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요번에 기자회견 때도 입었던 옷이어가지고. 네. 미디어 데이 때 입었던 옷. 예, 맞아요. 아, 그리고 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유저 씨 언급. 네, 근데 저는 위로를 받고 있는데 관장님은 저희 말고는 위로를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장님한테도 많은 위로 해주시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요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